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장남이면서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지 못한 한국타이어그룹 조현식 고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조현식 씨는 지난해 초만 해도 그룹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그룹 경영을 총괄하며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탄탄했었던 것으로 비춰졌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동생에게 경영권을 빼앗기며 비운의 황태자로 전락하고만 이유에 대해 아직도 재계에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조양래 회장은 왜 장남이 아닌 차남을 후계자로 선정했는지와 한국타이어그룹이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된 조현범 회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홍재 회장이 1967년 인수해 차남인 조양래 회장에게 물려준 회사입니다. 세계 타이어업계의 유기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얘기하려면 우선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홍재 회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경남 의령의 지수초등학교 동문으로 유명합니다. 조 회장은 일본 유학을 마치자마자 사업의 길로 걸었던 평생의 기업가였습니다. 한때 이병철 회장과 의기가 투합해 삼성물산 설립을 주도했고 제1제당 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초창기 삼성그룹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이병철 회장과 결별하고 효성그룹을 창업해 대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이병철 회장과의 결별 때 상당히 서운해했으나 법정 공방 등을 벌이지 않고 속으로 사귀었다는 일화는 자신이 자서전 나이 회고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조 회장은 생전에 장남인 조성래 회장에게는 모기업인 동양나이론을, 차남인 조양래 회장에게는 한국타이어를, 삼남인 조홍래 회장에게는 대전피혁을 경영토록 해 분가를 시켰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한국타이어는 조양래 회장이 일찍부터 경영에 참여해오다 효성그룹과 분가해 오늘의 기업군을 잃은 기업입니다. 한국타이어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일본이 브리스톤이 주도로 조선다이아공업이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가 효시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초기엔 군소용 타이어를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기속재산으로 분류돼 상공부 관나로 있다가 1955년 김경옥 씨가 인수해 한국타이어로 사명을 변경해 경영했었는데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효성그룹에서 인수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1967년으로 효성은 사명을 한국타이어 제조로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1969년 한국타이어 상무로 입사해서 현재에 이를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타이어의 경영을 총괄해 왔습니다. 경기고등학교와 미국 엘라바마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 효성물산에 입사했다가 몇 년 뒤 한국타이어의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창업회장인 조홍재 회장은 일찍부터 분가를 염두에 두고 한국타이어의 경영을 차남인 조양래 회장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조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효성그룹으로부터 분가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조양래 회장이 독자 경영을 해왔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형인 조성래 회장과는 달리 대표적인 은둔형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조 회장이 공식적인 인터뷰는 지금까지 딱 한 번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회사 홍보실에선 회장이 홍보용 사진도 별로 없어 애를 먹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 경영에는 철두철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 전문 경영인을 내세운 경영으로 한국타이어를 세계 6대 메이커로 키운 것은 조 회장이 이러한 내실 경영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재계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경영을 일삼던 한국타이어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은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 지분 전량을 차남인 조현범 당시 사장에게 매각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에 있던 큰딸 조희정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 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본격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장남인 당시 조현식 사장 역시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을 통해 부친인 조양래 회장이 최근 결정들이 조 회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재결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남인 조현식 사장은 그전까지 자신이 경영권을 동생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그룹은 유교 사장이 철저한 가풍을 갖고 있어 장남을 배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인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 집안 역시 차남이 학벌도 우세하고 아버지로부터 신망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장남으로 경영권이 이어진 전례도 있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양래 회장은 차남을 후계자로 점지한 것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 왔습니다. 이 결과 지난 연말 인사에서 조현범 사장은 그룹 회장으로 승진하고 조양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형 조현식 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퇴출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발표되자 재계에선 사실상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형제간 분쟁에서 승리하고 그룹 경영권을 쟁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양래 회장은 왜 가풍도 무시하고 장남이 아닌 차남을 후계자로 선정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주변에선 치밀하기로 유명한 조양래 회장이 경영 능력 면에서 차남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양래 회장은 형제에게 교차 경영을 맡기면서 일찍부터 자질을 평가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형과 동생에게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경영을 교차로 맡겨 경영 능력을 시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장남보다 차남이 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 전량을 증여함으로써 사실상 차남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후계자로 떠오른 조현범 회장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전형적인 유학파 재벌 3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유학을 가는 2세와 달리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가 매스컴으로부터 집중 주목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즉 MB 사위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 회장은 2001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셋째 딸인 수연 씨와 결혼합니다. 당시 MB는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서울시장 때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MB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위인 조현범 회장도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치밀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도 하고 스키 선수를 지낼 정도로 스포츠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해 비운이 황태자로 전락한 조현식 고문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시라쿠스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학파입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일본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해 2년 동안 재직하는 등 효성가의 황태자 수업 방식을 따르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입사해서도 글로벌 해외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한국타이어 사장 등을 거치며 후계 수업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받아왔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정기 인사 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할 때만 해도 장남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조양래 회장은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 지분 전량을 증여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무색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놓고 조양래 회장이 흔히 얘기하는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돌았지만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 명예회장이 장녀가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이 얘기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타이어그룹은 조현범 신임 회장이 어떻게 그립을 잡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간이 갈등을 수습해야 할 목 역시 조 회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비운이 황태자로 전락한 조현식 씨 향후 행보는 또 다른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8% 넘게 갖고 있으며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주로 하는 MWN 컴퍼니라는 회사를 별개로 운영하는 등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비운이 황태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가로 우뚝 서느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